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구조주의 한약 처방 12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1강까지 귀비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12강에서는 귀비탕에서 다루었던 출혈성 질환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귀비탕류의 변방 처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후에 13강에서부터는 감이 귀비탕, 굉장히 많이 쓰이는 처방이죠. 그 감이 귀비탕에 대해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혈성 변변, 그러니까 귀비탕의 출혈성 변변 적응증의 어떤 다른 버전들, 변형 버전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처방은 바로 수비전이라는 처방입니다. 이 수비전은 방향하편 상통 99번에 등장하고 있고, 또한 원전은 경학전서입니다. 뭐뭐전 이렇게 붙은 처방들 대부분 장경학의 처방들이죠. 처방 구정을 보시게 되면은 귀비탕에서 환기복신 용안육 목향을 빼고요. 산약과 건강을 추가해 놓은 그런 처방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이 처방의 적응증을 간략히 요약해 놨는데, 평소 허약했던 사람, 기본적으로 귀비탕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런 사람이 신경을 과다하게 쓰거나 과로한 뒤, 자, 여기까지도 귀비탕증입니다. 그러면서 자궁출혈이나 혈변 같은 출혈 증상을 보일 때 쓸 수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 밑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방향화편에 나와 있는 그 조문 내용인데요. 섭영전이라고도 부르면서 동시에 다양한 어떤 출혈 상황이라든가 또는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황달 같은 그런 상황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처방 구성을 처방의 어떤 가감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허하면 환기를 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양허하다고 하면 부자를 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수비전은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바로 귀비탕 적응증에 해당하는 출혈 증상이 있는데 속이 찬 사람, 냉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출혈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자체로 기허함이 발생하거나 양호함이 발생해서 신진대사가 더 느려지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빈혈이 심한 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은 혈중 단백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다리가 붓거나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수분 대사의 이상이 이렇게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하는 그런 양허에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건강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귀비탕증의 양허함을 같이 더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약 자체가 굉장히 열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평에 해당하고 윤한 약인 산약을 추가해 놓은 그런 처방입니다. 다만 허증이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뺐던 환기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또는 양허가 심하면 부자를 가해서 부자, 건강, 그리고 감초를 만들면 사역탕류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 직전까지 갔을 때는 부자까지 추가를 해서 건강, 부자, 감초의 사역탕의 방위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쇼크 상태에서,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까지 하는 세팅까지 되어 있던 처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환기, 복신, 용환용, 목향 같은 약을 제거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처방 자체가, 원래 귀비탕이라는 처방은 스펙트럼이 넓죠. 뭐 불면, 화병, 우울, 그리고 건망 다 쓸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출혈까지 잡는 약으로 만들어져 있던 처방이라면 이 수비전은 출혈만을 위한 처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넓은 브로드한, 특히 정서적 측면에 대한, 정신신경계통에 대한 작용을 하기 위해 들어가 있던 약들은 뺀 거죠. 복신, 용환용, 목향 같은 약이 그런 이유에서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복신과 용환용이 그렇습니다. 이걸 빼줬고요. 동시에 출혈이 많이 되면서 지금 몸이 건조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기와 목향처럼 몸을 좀 건조하게 할 수 있는 약을 제거해 놓았지만, 만약 허증이 심하면 환기를 가하기도 하고, 또는 건강을 추가하면서도 산약을 가함으로써
환기 대신 산약을 가함으로써 윤택함을 추가해 줬기 때문에 뭔가 출혈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몸의 건조함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약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적용 병태는 평소 허약했던 사람이 신경을 과다하게 쓰거나 과로한 다음에 자궁출혈이 발생했거나 또는 약물 오용으로 인해 허약해진 사람이 자궁출혈이나 혈변 등 출혈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허약했던 사람이 신경을 과도하게 쓰다가 또는 막 신경성 위궤양 같은 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혈변이 생기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약물 오용으로 생각하면 지금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최근에는 엔세이드 같은 약 있죠. 위궤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엔세이드를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복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약해져 있던 위장관이 더 약해졌고 위장관 벽이 약해지다가 위궤양이 생겨버렸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체력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허약했던 사람이 자궁출혈이나 혈변 같은 증상을 보일 때 이 수비전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비탕의 출혈 전용 버전에 해당하고 기비탕증 플러스 양어증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응증을 좀 보시게 되면은 원래 방향합변 활도 침전에는 자궁출혈만 북루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북루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것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소화기내과적으로는 화부 위장관 출혈 그리고 그로 인한 출혈성 빈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SAID를 계속 복용하다가 상부 위장관 출혈이 생겨서 빈혈이 와 있는 이런 상황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 또는 하부 위장관 출혈, 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 증례 보고는 저도 같이 참여했던 증례 보고인데 원래 대장암을 가지고 있던 환자분이 뇌졸중에 걸려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나이가 거의 90세.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 수술하기는 어렵고 항응고제 복용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 암 병변 부위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던 하부 위장관 출혈에 대해서 수비전을 병용했더니 더 이상 수혈이 필요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암에 대한 수술도 없이 항응고제 중단도 없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강조드렸듯이 건강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사장애가 생긴 상황을 호전시켜주기 위한 거고 그게 더 강력한 효과가 필요하다면 부자 같은 약을 추가해서 써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비탕에서 나온 처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실험 연구 결과에서는 항우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방의 방위 자체가 굉장히 출혈성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처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처방을 꼭 항우울 효과로 쓸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항우울 효과를 쓴다고 하게 되면 저 같으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귀비탕이나 또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게 될 가미귀비탕을 더 자주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처방은 바로 보건양령탕이라는 처방입니다. 자, 보건양령탕은 비슷하게 자궁 조직이 연약해져서 발생한 자궁 과다출혈에 활용합니다. 아까 상통 99번이 수비전이었습니다. 보건양령탕은 100번입니다. 자, 이렇게 방향합편도 항상 비슷한 처방을 순서대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수비전과 보건양령탕은 비슷한 처방입니다. 어떻게 비슷하냐고요? 귀비탕 출혈 전용 버전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양어증 경향이 없는 게 다릅니다. 자, 이 처방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귀비탕을 구성으로 요소로 갖고 있으면서 복신 용환 뺐습니다. 똑같이 빠졌죠? 목향까지 빠졌습니다. 왜 목향 빠졌을까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목향도 건조한 약인데 이 사람이 계속 출혈을 일으켜서 출혈 때문에 몸이 건조해져 가고 있으니까 윤택함과 조함, 건조함을 맞추기 위해서 조성 성분의 목향을 뺀 겁니다. 대신에 지금 자궁출혈이 일어나면서 자궁 부위에 평활근의 어떤 과긴장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겠고 그로 인한 하복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백작약을 추가해 놨고요. 이와 동시에 지유와 현계는 지혈작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계와 지유가 쌍으로 묶여서 지금 북루 과다, 그러니까 자궁 과다 출혈을 지금 잡기 위한 지혈제로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건강 같은 약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처방은 양어증 경향은 없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인 겁니다. 수비전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양어가 없다라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적용 병태가 자궁 조직이 연약해져서 발생한 자궁출혈에 활용하는 처방이고요. 이 처방은 평소에는 건강했지만 심한 질병,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출혈 시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비전이 양호함에 잘 빠졌던 것에 비하면 이 처방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구성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량한 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사용할 사람들은 양어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전에 해당하는 사람보다도 젊을 가능성이 있고요. 수비전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 신진대사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를. 그것을 우리가 전통 한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어증 경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기비탕의 출혈 버전 2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처방은 아쉽게도 이렇게 등내보고나 실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향합병 활도 침전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적응증을 소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처방은 자궁출혈에 이제 쓰였던 처방이고요. 북루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북루 과다에 쓸 수 있는 처방으로 이렇게 기술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혈 증상의 귀비탕료를 활용하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 나는 뭐 보건양령탕이나 수비전 같은 약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귀비탕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출혈 증상에 타겟팅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건양령탕이나 수비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전제는 뭐죠? 귀비탕의 병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아닌데 이 둘을 가르는 건 아니고요. 귀비탕 병태에 해당하는데 둘 처방 중 무엇을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신진대사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좋은 사람이면 보건양령탕, 그걸 따로 바꿔 말하자면 특별한 한상이 없음, 한상이 있음, 냉증이 있는 거죠. 잘 붓고 많이 추워하고 그러면서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수비전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상을 놓고 도처방을 감별해서 쓸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귀비탕류를 출혈 증상에 쓰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약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저희가 과미귀비탕으로 귀비탕류의 처방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